안녕하십니까.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관한 그 상담을 우리가 의견을 나눴는데, 오늘은 특별히 그 잠에 대해서 그 건강한 수명을 위한 그 어떤 그 몇 가지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도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도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잠을 못 자니까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듣고 보니까 뭐 한두 가지 이렇게 건질 게 있다, 귀담아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그 잠이라는 게 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, 대개 이 폐경기 어간에 그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 폐경 후에 전후에 이렇게 그 수면이 이렇게 불규칙해지면서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임상적으로 많습니다. 또한 그 연로하신 분들 70, 80 그 후반에 가신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로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그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면,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자 하는 건데, 너무 뻔한 얘기고, 그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, 사람마다 좀 패턴이 달라서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이 좀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, 어떤 사람들은 뭐 올빼미형, 그래서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새벽형의 그 인간,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뭐 성공률도 높고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고요. 그 다음에는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좀 불규칙한 듯한 그런 일반적인 그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,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정함으로 해서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그 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표현되어 있고요. 사람마다 조금 취침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다를지라도 어떤 그 규칙적인 그 지정된 그 어떤 그 기상 시간, 취침 시간이 굉장히 그 뼈를 이룬다, 가장 그 큰 그 틀을 이룬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, 우리가 그 잠자는 것이 하루의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로 우리가 잠을 들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자는 거지만,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치면 그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일어나부터가 아니라 잠자러 들어가는 것,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잘 자서 그 하루의 나머지 하루를 다 열심히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서에서 볼 때는 그 안식일이 마지막 창조한 마지막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그 달력을 보면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일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달력들은 일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있듯이 일요일부터 쉬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그 캘린더처럼, 우리도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잠에 정성을 들이고 잘 자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그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, 잠자리는 역시 그 소음이 없어야 되죠. 조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, 혹시 내가 그 잠자는 그 장소가 어디 그 어떤 그 환풍기나 뭐 에어컨이나 히터나, 그렇지만 주위에 어떤 기계 소리 나든지 주위에 그 사는 이웃에서 어떤 소리들이 그 일정한 소리가 계속 나는 곳이면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, 또한 그런 소음의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적당한 온도와 조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, 그 온도는 약간 추운 듯, 그러니까 그 섭씨로 치면 한 18도에서 20도, 화씨로 치면 약 한 68도, 65에서 68도의 그 파렌하이트, 그
화씨로는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섭씨 온도로는 한 약 18도에서 20도 정도, 약간 싸늘한, 약간 추운 듯한 그러한 그 실내 온도가 결국 숙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따뜻하고 뭐 이게 굉장히 그 온도가 따뜻해야 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런 분들은 잠이 든 후에 덥거나 너무 더워서 후덥지근해서 사실은 잠을 설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, 그 습도도 사실은 한 60%, 70% 정도의 그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좀 습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것이 제일 좋은데, 어떤 분들은 그 불을 켜놓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명이 아무래도 너무 밝으면 본인이 습관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신경을 자극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운 편으로 갈수록 그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.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그 조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연이어서 얘기하면, 잠자기 직전까지 우리 현대인들은 컴퓨터, 랩탑이나 컴퓨터에 매달려 있거나 잠자기 직전까지 그 스마트폰도 요새 사이즈가 커서 그러한 그 스마트폰을 켜거나 그런 그 컴퓨터, 랩탑이나 컴퓨터를 계속 보면서 잠자기 직전까지 하다가 잠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,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그 스마트폰의 그런 스크린들은 우리 눈의 시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잠을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한두 시간 전서부터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스크린이 있는 것들을 자제하시고 오히려 책으로 이렇게 그 적당한 조명으로 정잠이 안 오면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그때 준비하는 것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랩탑을 가지고 보면서 그 끄고서 자는 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숙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조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 하루 종일 뭐 눈꼭 틀 새 없이 눈을 붙일 시간이 없겠지만, 은퇴하시거나 시간이 있는 분들, 또 이게 가정에서 자유자재로 그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이렇게 저렇게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, 낮잠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고양이 잠자듯이 아침에 하여튼 졸 때 이렇게 조금씩 졸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낮에 좀 주무시나요? 그러면 절대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. 왜냐하면 살짝 졸지만 조는 순간에 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잔다고 생각하지 않죠.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잠을 이렇게 쪼개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역시 낮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자기 때문에 밤에 그 자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볼 때 낮잠은 약 한 15분 이상을 자는 것은 그 밤에 자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잠자는 시간도 오후 3시 이후에는 그렇게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그 밤에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낮잠은 한 15분 이내로, 그 다음에 낮잠 자는 시간은 늦어도 3시 이전에 낮잠을 자는 것이 그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, 낮에 가벼운 운동이나 이렇게 산책이나 하여튼 햇볕을 쬐면서 몸을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이 그 밤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가 햇볕에 노출될 때 우리가 그 노출되면서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와 같은 그 뇌신경에 자극하는 호르몬을 그 분비하게 됩니다. 그렇게 돼서 그 호르몬이 나와서 밤에 잘 때 그 낮에 햇빛에 노출돼서 생성된 그 멜라토닌이 밤에 그 숙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멜라토닌에서 약국에서도 그냥 그 살 수 있는 멜라토닌을 그 이렇게 밤에 이제 잘 때 수면 그 보조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낮에 활동하면서 햇볕에 노출되면서 있으면 그와 같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밤에 자는데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일이겠죠. 그 다음에는 많은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조심하고 계시지만, 카페인 그 섭취를 줄여라. 그래서 그 커피나 이런 그 티나 혹은 그 시중에서 파는 많은 그
일상의 그 탄산 음료 가운데에는 그 카페인이 들어간 그런 그 것이 많습니다. 우리 그 영양 자양 강장제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이렇게 그 약국에서 팔던 그런 그 어떤 바카스라든지 뭐 레드버리라든지 뭐 이런 그 이렇게 간단한 음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피곤할 때 마시면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. 그런데 그 맑아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그 상당히 높은 용량의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카페인 때문에 혹은 그 당분이나 그 뭐 꿀이나 그런 그 당분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좀 깨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보다는 몸에 맞게 그 자는데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섭취하고 좀 자제하시고 시간을 좀 빠른 시간, 잠자는 시간보다 멀수록 도움이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그 생활의 지혜를 그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잠자기 전에 그 식사하는 거죠. 아무래도 잠자기 전에 식사하면 그 과식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요새 많은 분들이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그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잠자기 전에 언제까지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질문에는 적어도 그 취침 시간과 그 마지막 식사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서 3시간 이상을 그 유지해 주는 것이 그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숙면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시간, 4시간 정도의 그 식사 시간하고 취침 시간의 간격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위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그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쉽게 너무나 그 말하기는 쉽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그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지 말고 그 잠잘 때는 다 잊고 자라. 뭐 하루에 마지막에서 화내면 화도 다 풀고 이렇게 자고 혹시 부부 사이나 친한 친구끼리라든지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사실은 그러한 그 다툼과 불화를 그 풀고 자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안고 자지 마라. 여러 가지 그 지혜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당연하지만 하기 어렵죠.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지혜롭게 좋게 건강한 수면을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연이어서 그거에 관계되는 거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잠자를 그런 시간 어간에 그런 가정의 일이라든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뭐 가계부 정리라든지 이렇게 그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침실에서까지 그것들을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침실 안에 이렇게 그 요새는 점점 집이 커지고 침실이 호화로 되기 때문에 침실 바로 옆에 응접 세트가 있고 뭐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침실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좁고 큰 집에는 더 그러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의 그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. 결국은 잠잘 때 침실은 잠자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일, 책을 보거나 텔레비 보거나 무슨 직장의 일이라든지 뭐 가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침실까지 끌고 가지 않고 잠자는 데에만 집중하는 장소가 침실이라는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것이 그 건강한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잠자리에서는 결국은 수면만 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마십시오.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자리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잠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침대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뭐 킹 사이즈, 퀸 사이즈, 뭐 풀 사이즈 이렇게 그 더블 베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물론 뭐 큰 집에 큰 침실에서야 더 잘 자고 조그만 침실에서 못 잔다는 게 아니고요. 그러나 그 침대 사이즈가 어떤 것이 적당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. 왜냐하면 그 부부가 이렇게 잘 때 한 사람이 움직이면 대개 통계해 보면 한 20초 있다가 다른 사람도 아무리 깊게 자도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. 결국은 그 침대가 좁으면 좁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바로 옆에서 자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밤에 잘 때 한 20번에서 50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뒤척입니다. 그러니까
그런 뒤척인 다음에 거의 한 20초가 지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뒤척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침대 사이즈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땐 크면 클수록 옆에 사람에게 덜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숙면하는데 그 베드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 자는 것이 그 좋다는 그런 그 지론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한 침대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크면서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침대를 그 사이즈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스를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쿨렁쿨렁해서 심지어는 제일 쿨렁쿨렁하게 한때 옛날에 그 각광을 받았던 그 물침대가 그거는 정말로 움직일 때마다 물에서 출렁해서 어떤 분들은 그 이렇게 멀미까지 나는 그러한 그 물침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 그게 없어졌는데 그 메모리 폼 그러니까 딱딱한 튀어나온 부분은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받쳐주고 이제 그러한 그 메모리 폼인데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배기지 않는 그런 침대가 좋지만 그 체중이 너무나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딱딱한 형태의 침대로 몸을 받쳐줘야지 꺼지면 결국은 그 척추의 그 평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는 그와 같은 그 매트리스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집이나 가구나 뭐 가전제품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주 바꾸지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잠자는 하루에 7-8시간 그러니까 3분의 1의 인생을 보내는 그 같은 그 매트리스에는 좀 너무 인색한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좋은 숙면을 위해서는 그 매트리스를 나한테 맞는 그런 매트리스가 무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찾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가장 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목의 통증이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임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잠자는 동안에 그 베개가 그 이렇게 꺾여서 생각보다 목의 상부가 이렇게 눌려서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틀어지고 이 척추의 그 원래 그 전형적인 그 피지올로지컬 커브죠.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아나토미컬 그 해부학적으로 필요한 그 C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커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를 쓰고 그 베개가 나쁜 것 잘못된 베개 잠자는 습관이 잘못돼 갖고 뼈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일직형으로 되면서 목이 경직되고 그 경직됨으로 해서 기도가 또한 이렇게 그 불균형 그 건강한 상태의 기도가 되지 않고요. 그러면서 목구멍이 있는 데가 또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코를 고는데 어떤 베개의 형태가 제대로 된 그 좋은 베개를 사시면 그와 같은 무호흡증이 완화되고 목뼈가 아픈 것이 완화되면서 만성 두통이 완화되면서 숙면을 이룸으로써 그 하루하루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매트리스나 뭐 사이즈가 작아도 베개만이라도 충분해도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숙면을 또한 이룰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쓰면서 그 우리가 몸에 맞는 내 목에 맞는 그 목뼈의 그 평형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베개를 그 찾는 거기에 수고를 하는 것도 우리가 숙면하는데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가운데에 본인이 이렇게 그 특별히 몰랐고 어떤 간과했던 그런 같은 그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일일이 체크해 보시면서 보다 나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그 오늘 그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아마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숙면 통해서 그 하루를 더 건강하게 보람차게 그래서 건강한 인생,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그 생활정보 건강편, 의료정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